안녕하세요. 세턴바스 허이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욕실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호텔 같은 하이엔드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잡지나 또 SNS에서 본 예쁜 욕실이 몇 개월 뒤에는 청소 지옥이 되거나 아래층 누수로 이어져서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은 또 눈을 즐겁게 하지만 올바른 시공은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인테리어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하지만 실제 거주자분들은 뼈저리게 후회하는 6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소재와 설비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하이엔드와 절대 후회 안 할 욕실 인테리어를 위한 찐팁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덧방 시공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 타일 위에 또 새 타일을 붙이는 덧방 시공이라고 그러죠. 물론 하이엔드 현장에서도 흔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사 내용을 보면은 7대3의 비율로 덧방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존 방수층의 수명을 사실은 도박을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욕실 타일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15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타일 내부에 방수층이 이미 미세하게 파손되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방수층이 취약한 주 공간 5군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벽과 바닥이 만나는 코너, 이 부분에는 고탄성 도막 방수제를 사용하고 또 이런 모서리 부분에는 방수 전용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배관 관통부인데요. 흔히 말하는 육가가 있는 부분, 그리고 급수관 주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닥의 배수구, 육가가 있는 부분이나 벽면의 수전, 배관이 나오는 구멍 주변입니다. 이질적인 재질이죠. 플라스틱이나 금속, 배관이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라 또 결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제 현상은 배관을 타고 흐르는 이제 물의 이제 진동이나 온도 차에 의한 또 이런 팽창으로 배관 틈새가 벌어지면서 방수층이 깨집니다. 해결 방법으로서는 배관 주변을 일반 몰탈이 아닌 비수축 그라우트나 방수 전용 실란트로 1차로 충진을 한 뒤에 방수층을 덮어야 합니다. 세 번째, 또 방수층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틀, 하단부라고 볼 수 있고요. 욕실 안쪽과 거실 또는 방 쪽의 경계인 문턱 아래입니다. 물이 직접 닿기도 하지만 타일 아래에 스며든 물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문틀과 바닥 타일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목재 문틀을 시공했을 때 문틀이 썩게 되거나 또 방수층 끝단이 깨지면서 거실 쪽 강화마루가 이렇게 젖어들게 됩니다. 해결 방법으로서는 문틀 아래에 방수턱을 확실히 세우고 문틀 설치 이후에도 이런 빈틈을 방수액으로 꼼꼼히 메워야 합니다. 네 번째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조종 욕조를 요즘에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조종 욕조의 이런 부분이나 또 젠다이 이런 연결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벽돌을 쌓아서 만든 조종 욕조나 이런 또 선반 젠다이는 일반 벽체보다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현상으로서는 물을 가득 채우면 또 엄청난 하중으로 인해서 기존 벽체와 또 조적 구조물 이런 사이에 약간 이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방수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해결 방법으로서는 조적 구조물 전체를 감싸는 풀 도막 방수가 필수인데요. 그 연결된 부위에 보강제를 덧대서 일체화를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타일 이렇게 줄눈의 이런 노화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줄눈 자체가 물론 방수층은 아니지만 줄눈이 깨지고 그 사이로 대량의 물이 유입되면 전체적인 방수층에 직접적인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특히 물이 계속 이렇게 고여있는 배수구 근처나 또 샤워기 아래쪽 줄눈이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면 방수층이 이제 물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약해집니다. 이런 해결 방법으로서는 내구성이
강한 레진 매지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제품을 사용해서 1차적인 수분 침투를 또 이렇게 막는 것이 중요하고 방수층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방수 수명을 늘리는 골든타임, 흔히 양생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방수층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덜 마른 상태에서 후석 공정, 즉 1차 방수가 건조, 양생되기 전에 타일을 붙이면 내부 습기가 이렇게 갇혀서 방수층이 들뜨거나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방수는 제품값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 비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생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중이 무거운 대형 타일을 덧붙이면 기존 타일의 접착력이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동반 탈락하거나 미세한 균열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하부 누수를 일으킵니다. 이때는 새로 시공한 고가의 타일뿐만 아니라 아래층 보상 비용까지 겹쳐서 초기 비용을 몇 배나 초과하는 예산이 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하이엔드는 눈에 보이는 타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5월 철거와 3차 방수라는 기초 공정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건 직수형 변기입니다. 물통이 없는 탱크리스, 이런 직수형 변기는 공간을 넓게 보이는 마법 같은 아이템, 아주 좋지요. 하지만 이는 철저한 공급 수압에 의존하는 제품입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직수 변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압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물을 밀어내는 유속을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배관 내부에 잔여물이 남게 되고 또 이는 하수구, 악취와 또 잦은 막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이런 신미성이 변기라는 제품의 위생 공학을 앞지르는 순간 하이엔드 욕실은 피하고 싶은 공간이 되기도 하지요. 고층 아파트나 수압이 아주 낮은 환경이라면 가펌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설치하거나 혹은 디자인과 또 수압을 동시에 잡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전문가적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조종 욕조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일로 이렇게 쌓아 만든 조종 욕조는 시각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용성 측면에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타일과 시멘트, 또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조종 욕조는 물을 받아도 자재 자체가 열을 다 빼앗아 버려서 이벽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생 문제인데요. 타일 사이에 무수한 줄눈, 즉 매지라고 하지요. 이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습기를 머금는 포켓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항균 줄눈을 써도 물리적 마찰 없이는 제거되지 않는 또 물때와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하이엔드 욕조는 이음새가 없는 심리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턴바스가 이런 LAR 인도 대리석 소재의 프리스네리 욕조를 제안하는 이유는 완벽한 위생과 압도적인 보온성이라는 과학적인 근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그래도 조종 욕조를 시공하셨다면 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이 전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타일 그 사이사이에 줄눈을 통한 미세 눈수를 완전 차단합니다. 레진 매지는 접착력이 매우 강해서 줄눈이 탈락하거나 또 크랙이 생기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물에 항상 젖어 있는 환경에서도 곰팡이가 피지 않고 또 물때가 끼어도 가벼운 솔질만으로 쉽게 제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분들이 많이 후회하시는데 욕조 제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공간 효율을 위해서 욕조를 없애고 또 샤워 부스만 남기는 것이 트렌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이는 집의 가치와 확장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욕실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녹여내고 힐링 공간으로도 인식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욕조 목욕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 부종 제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또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게 되고 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종 제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영감과 정신적 이완, 뇌가 이완되고 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따뜻한 온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낮춰서 또 숙면을 유도한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관리와 디톡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샤워는 단순히 피부 표면에 이제 노폐물만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만 입욕은 모공을 이렇게 열어서 심층적인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체온이 1도씩 상승하면 면역력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전신 입욕은 체온 유지와 대사 촉진에 아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후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욕조가 있거나 이런 욕실이 또 매매 선호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공간이 좁다면 규격화된 투박한 욕조 대신에 세턴바스의 콤팩트한 디자인, 반신욕이 가능한 욕조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욕조를 포기하는 것은 휴식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몰랐어 무슨은 LAR, 인조 대리석 욕조인데요. 많은 분이 타일 브랜드는 따지면서 정작 내 피부가 닿는 욕조와 세면대 소재에는 소홀합니다. 일반 독이나 또 저가형 아크릴은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많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 사이로 비누 찌꺼기와 또 단백질이 침투를 해서 고착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겪는 황변 현상과 핑크색, 물때의 정체입니다. 세턴바스의 LAR 인조 대리석 욕조는 현미경으로 봐도 기공이 전혀 없는 고밀도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물때가 붙을 틈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말 그대로 빈틈없는 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광의 고급스러운 텍스처는 조명을 받았을 때 정말 이쁩니다. 인조 대리석 욕조는 하이엔드 욕실의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세턴바스의 완벽한 욕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위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자, 요즘 많이 하시는 매립 수전 정말 위험합니다. 유지 보수의 이제 정밀도를 제외한 매립 수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립 수전은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하이엔드 디자인의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매립 수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시공 난이도와 또 사후 관리를 미리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 제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립 수전은 타일을 붙이기 전 이제 배관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요. 만약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이나 AS가 불가능한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했다가 병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나 알만한 모 연예인집 욕실을 방문을 해서 욕실 또 사우나와 또 수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탈리아 국가의 병 매립 수전이었고요. 몇 년 전 제품이나 또 교체할 때 재고가 없어서 벽 외부에 보이는 부분만 또 교체가 안 되는 종류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또 할 때는 타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운 내부 부품을 매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립 수전은 반드시 국내에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또 정밀한 시공 매뉴얼을 갖춘 검증된 브랜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뻐서 선택한 매립 수전이 고장 시에는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6가지 외에 제가 추가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냄새 방지 트랩, 육가에 끼워서 이걸 사용하시면 욕실의 악취가 차단됩니다. 두 번째는 욕실이 2개인데 굳이 1개가 내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안방에 있는 욕실을 그냥 파우더룸으로 아예 수평하게 맞춰서 시공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욕실이 추울 때, 겨울이 너무 추워 그러면 욕실을 아예 난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덧방을 하게 되면 욕실 문보다 타일이 튀어나오지 않는지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일 줄눈이나 또 실리콘 컬러가 꼭 화이트, 블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많이 있다는 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욕실 문이 있는데 이거 여닫이 문으로 부착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슬라이딩 문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욕실 안에 샤워 부스도 여닫이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세턴바스에서 제조하는 슬라이딩 미닫이 샤워 부스 아주 좋습니다. 미닫이. 네, 너무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욕실에 이제 유리로 된 벽면을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안 보여요. 매직, 네, 매직 미러로 시공하는 아주 특이한 시공법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세면대도 높이 조절이 되는 세턴바스의 제품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실 공간에 내가 나중에는 뭐 콘센트를 꽂고 뭐 쓸 일 있다. 자, 그렇게 된 비데 옆에서 멀리 끌어서 전선이 노출되는 지저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예 시공 전에 미리 콘센트를 꽂을 위치를 생각하셔가지고 콘센트 시공을 미리 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실에 예를 들면 뭐 청소 소홀이나 이런 부분들 돌출되는 상태가 많은데 아예 시공 전에 매립 박스를 심는 아주 벽면과 일체형인 매립장, 네, 이런 부분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알았을까요? 직접 현장을 뛰어본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찐 산 경험입니다. 정말 후회 안 하는 욕실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담길 어떤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6가지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뭐 화려한 사진 이런 한 장에 매몰되어서 욕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본질적인 위안과 또 실용성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지속 가능한 편안함에 있습니다. 세턴바스가 추구하는 가치 또한 바로 그 지점에 다 있는데요. 소재의 결부터 다른 욕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증명되는 욕실을 꿈꾸신다면 세턴바스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세턴바스 욕실 연구소가 불철주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욕실 공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세턴바스 허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거 여기 있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이거 우리 욕조예요, 욕조. 너무 작나요? 욕조 미니어처인데 컬러도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2인용 욕조를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었는데 인조 대리석 소재고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요즘 뜨는, 제가 생각할 때 뭐 페팸족을 위한 왕족, 귀족 페팸족을 위한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색깔도 다양해요. 이렇게 밥그릇으로 쓸 수 있어요. 그 국 같은 거 담아가지고 안 식어요. 보온성 너무 좋죠. 네, 화분 너무 좋죠. 화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셔터니는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네, 폭풍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해가지고 한 분 정도는 무료로 드릴 수 있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지금 팔고 있어요. 댓글. 근데 이제 약간 하이엔드 제품이라 칼림 나시드가 만든 침대 팔고 있으니까 문의 주세요. 댓글.